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를 차례로 연결해서 두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그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좀 중심으로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갈 텐데요. 국회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죠. 박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오후에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를 열람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네. 관련 자료라고 하니까 좀 안 와닿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시 관련 자료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주 이제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과 함께 이제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안 질의라고 했을 경우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그러니까 짝눈인데 짝눈을 통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동시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여야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주면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결을 통해서 부동시 관련 자료를 오늘 오후에 법사위원장, 그 여야 간사가 이제 열람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82년도에 군대를 갔을 때는 부동시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94년과 2002년도에 공무원, 그러니까 검사 임용 당시에 신체 검사서를 보니까 정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94년과 2002년도에 당시에 신체 검사서를 열람을 하고 또 하나 더 나가서는 2019년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부동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때는 또다시 이제 부동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2년도 군대 갔을 때는 부동시, 94년과 2002년도에는 부동시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다시 부동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언제는 좋아졌다, 언제는 나빠졌다. 이거가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윤석열 후보의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여야의 이제 치열한 공방 끝에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 일람표를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오늘 열람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신체 검사 때 그 양쪽 어떤 시력차가 0.7이 나왔는데 검사 임용 때는 0.2였다. 이런 수치가 저는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뭔가 더 확인될 수 있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게 뭐냐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라는 것이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여러 현안 질의를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돼서 실제 제출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 94년도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의 내용을 보면은 부동시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94년도에 기재된 내용과 2002년도에 기재된 내용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닌데 그럼 그것을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 0.2 차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떠도는 이야기고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다.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도 좀 했어요. 아니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는데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제일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국방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라고 했을 경우에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군대를 안 갔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 대통령 후보로서 국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여야 간사가 이제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열람한 후에 열람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열람된 내용은 공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공개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의결을 통해서 했고 열람했을 경우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이걸 열람을 한 다음에 그것은 정확한 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더라.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간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복사는 못하고 가서 메모는 해올 수 있는 겁니까? 그 메모까지는 모르겠는데 열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는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이라든가
그 내용을 복사를 한다든가 이건 어렵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하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메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좀 여쭤봐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예. 김건희 씨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냐 이걸 지금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원래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가 나오고 수사에 대해서 언론이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 이렇게 이제 수순이 되는 건데 예.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언론인 것이죠.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은 검찰 수사가 아니라 또 선대위 차원에 나온 게 아니라 KBS라든가 MBC 이런 관련된 SBS에서 정확한 주가 조작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보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어제 MBC가 추가로 지금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 2010년 11월 3일에 통장 거래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MBC가 보도한 게 있거든요. 혹시 당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우리 당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걸 보면 김건희 씨가 5개 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와의 거래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 물량을 몇 초 만에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2초 만에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주가 조작 2010년 5월에 윤석열 후보는 이미 주가와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았고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가 오히려 2010년 5월 이후에 주가 거래한 정황이 나오고 실제 이것이 계좌도 윤석열 후보는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5개 계좌가 이미 드러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오히려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하고 거래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이력을 봤더니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등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거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김건희 씨 조사가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법무부로부터 설명드릴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왜 검찰 수사가 이렇게 더디냐.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번 짚어보면 2013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에서 이미 보고가 된 겁니다. 주가 조작에서. 그러다가 이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이 문제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좀 다시 축약을 해서 김건희 씨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왜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꾸준히 물어봤는데 실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으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를 리드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의혹이 나왔냐면 그 민주당 경선 기간에 서울 시내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와 그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선대위에서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죠.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한 2달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지금 쭉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살라미 형태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보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도 이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가 불찰이고 관리 부실한 면에 대해서 사과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7일 앞으로 남은 이 시점에서
김혜경 여사가 지금 2달 연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과하고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 너무 의혹 부풀리기 아니냐, 네거티브로 너무 일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보도 여부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네네. 그 보도된 내용이니까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확인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반박 보도가 있다고 하면 논평이 있다고 하면 논평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국민의힘에서 엊그제군요. 그 정영학 녹취록 일부 내용을 또 추가로 공개한 게 있는데, 네네. 남욱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시장님도 이재명 시장을 뜻하는 거겠죠. 시장님도 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 이런 내용의 어떤 녹취록 내용 일부를 또 추가 공개했는데 이거에 대한 선대위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야당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또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한 일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녹취록의 내용의 일관적인 내용을 보면은 김만배와 남욱이 화천대회 대주주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만배는 우리는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은 이재명이었고 CR도 안 먹혔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사람이 남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일관된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야당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침소봉대다, 부풀리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대본으로 가겠습니다.